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8.18%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LH는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11개 지구에서 1102호가 공급되며 추정 분양 가격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와 성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LH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6으로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8월 마지막 주 106.5에서 9월 첫째 주 107.2로 오른 뒤 6주째 하락세이며 지난 4월 19일 101.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수도권도 104.9로 전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요, 아파트 시장을 누르니까 많은 수요들이 빌라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빌라 매매가 월간 상승률이 1%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올해에는 이것보다도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00-2668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오늘 강의 시간에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 걸면서 알맞는 전략 세워진다고 하거든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서울시의 그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노후도가 좀 심하고요.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스톱됐던 지역 또는 도심 재생 산업들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세훈표 재개발 공모 추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공 방식의 오세훈표 재개발 기획에 추진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서울에서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정말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집에도 정말 제 핸드폰에도 문자 그리고 또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자. 이번에 동의서를 걷어서 재개발하자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0월 29일 날 마감하는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거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서 30% 이상 걷기 위해서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번 9월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지역 후보지를 공모하고요. 이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를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재개발, 즉 조합 방식의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민간 방식, 과거의 민간 방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즉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보다 인기가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지역과 30% 이상을 거둬서 낸 지역 말씀드리면 용산구에서는 서계동이 제일 빨리 냈고요. 성북구 장위 11구역,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었던 지역이죠. 구로구 가리봉 1구역, 광진구 자양 4동 2구역, 또 성북구 정릉동이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로 추진한 지역 창신동, 영등포 대림동, 중랑구 면목동, 마포 합정동, 그리고 또 노원구 상계동 등도 사업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지역이 무려 30곳이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을 통해서 올해 말에 12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저희가 투자를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인기가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세훈표 재개발 공모를 추진한 지역, 자세히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의 그런 뜨거운 열기 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재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민간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도 자유롭고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의 그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과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인가를 알아볼 텐데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그런 사업 방식을 약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방식은 민간 재개발로서 조합이 사업 주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나 SH공사, 민관 공동시행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런 그런 이전, 매매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부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를 해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서는 2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 방식도 5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간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 몇 프로? 30%로 상향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편의성을 강조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낙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브랜드 대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죠.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특히 신축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절차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 방식의 그런 장점들을 엮어서 사업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민간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권한도 모두 조합에게 주어지고요. 사업 속도도 빨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원하는 지역의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동의서 확보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공모 추진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전 시장이 있을 때 도시 재생을 추진했던 지역.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해서 변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는 그대로이고 집값은 하락하고 신축주택이 또 많이 또 들어와서 이런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도 완전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추진했던 지역들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이번 신규 오세훈표 재개발로 준비를 해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이나 과거 뉴타운 지역은 아니지만 신규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지역들이 오세훈표 재개발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지역 중에서 본인의 투자 금액, 또 투자 성향, 또 좋아하는 입지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동의율 30% 이상 거둔 지역들을 살펴보면 종로구 숭인 1구역과 창신동, 과거에 도시 재생을 추진했던 지역들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요. 마천 2구역, 뉴타운 지역들, 또 용산구를 대표하는 서울 역세권역의 서계동, 영등포, 대림동, 또 강남권역에는 많지는 않지만 일원동 지역이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뉴타운 지역인 장위 뉴타운, 그리고 또 구로구 가리봉, 신월동, 광진구 자양사동.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광진구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지역인데요. 자양사동도 동의를 30% 이상 걷어서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광진구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한강변을 대표하는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큰 지역,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계동 또한 과거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0%는 확정 안 됐지만 앞으로 30% 이상을 거둬서 할 지역이 합정동이나 노원구, 또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다양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 바로 세 군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유력 지역 어디냐? 바로 도심권이 1순위입니다. 과거에 도시 재생이나 뉴타운을 추진했다가 추진이 안 된 지역들이 선정 유력 가능 지역이고요. 또 용산권역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망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용산구. 왜냐하면 한강변 또 입지적인 가치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이번에 자양동이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강남권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강남구도 선정만 됐다고 하면 강남권의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산정 기준일이 9월 23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지역들이 선정이 됐을 때는
권리 산정일이 9월 23일로 선정이 된다.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이런 재개발을 앞두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투자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뭐다? 바로 재개발입니다. 서울 역세권역의 입지가 좋으면서 가장 좋은 입지겠죠? 또 노후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의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진력이 생기고 동의세를 거뒀던 지역은 기대감에 의해서 지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앞으로 개발에 따른 계속적인 시세 차익과 가격 상승을 보일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 입지가 좋고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계획 탑3 지역 말씀드렸죠. 도심권역에 과거에 뉴타운이나 도심 재생에서 재개발로 바뀌는 지역, 그리고 또 입지가 가장 뛰어난 용산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한강변을 대표하는 바로 자양동 라인이 신속통합기역 탑3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관련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이제 정보 체크 시간에 투자 지역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압력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대표님과 용산 쪽 가서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용산의 가장 중요한 입지하고요. 말씀 주신 재개발 관련한 호재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효로 3가 신창동 라인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입니다. 원효로 라인 또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번 기회나 내년에 개발이 거의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효로 3가 위쪽에 있는 신창동 라인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요.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면서 앞쪽에 현대차 R&D 부지와 재건축 아파트 또 서부 이천동 개발에 연관돼서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또 전자상가 부지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제업무단지 정비창 올 연말에 확실한 개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민족공원 개장, 또 전자상가, 국제업무단지 연계한 통합 개발 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현대차 부지가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랜드마크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호재들 만나봤습니다. 투룸 주택의 가격하고요. 용산에 접근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네, 원효로 3가 그중에서도 신창동 라인이고요. 매매가는 약 5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2억대 중반으로 용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으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또 전자상가 복합개발의 수혜 지역이면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그런 신속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득한 지역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찾아볼 건데요.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다들 또 좋아하시는 게 한강 주변이죠. 한강 따라서 광진구 자양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왜 주택을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랑요. 가격과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를 봤을 때 자양동, 그중에 특히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 동네고요. 바로 맞은편으로는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 통합 재개발의 신규 재개발 지역으로서 동의서를 이미 30% 이상을 걷고요.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1,5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에 한강변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삼성동 GBC, 또 잠실권역의 마이센터,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은 자양동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빨간색 벽돌 건물의 단독주택주로 돼 있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가 브랜드 메이저급의 아파트 단지로 그런 재개발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후강읍과 또 바로 앞쪽 라인으로는 삼성동 GBC 거의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준강남권, 거의 강남권과 같은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곳의 주택 가격은 얼마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가격하고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자양동 라인,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한강변 쪽 같은 경우는 6억대가 다 넘어가고 있고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또 위쪽 블록, 이제 이번은 아니지만 차후에 내년에 재개발을 추진할 지역 같은 경우는 5억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소액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는 5억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2억대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 4동 중에서 한강변 블럭은 이미 동의서를 다 걷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9월 23일로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분은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앞으로 올해가 아닌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윗블럭을 건대 입구 역세권역에 있는 자양동 쪽을 공략하시는 것이 입주권에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크게 얻으시면서 향후 재개발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과 이쪽도 개발이 됐을 때는 2,000세대가 넘는 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공략하시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뿐만 아니고 수익성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2호선 7은 더블 역세권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이어서 최고의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자양동 라인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가장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년부터가 기대되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연락 빠르게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효로 3가구요. 자양동, 연신 내의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유형, 두 지역에서 한번 부동산을 찾아볼 텐데 어떤 분들이 오늘 좀 도움이 되실런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이 일단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들만 소개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투자 금액대가 좀 높다라고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뭐 재개발지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이 당장 뭐 개발이 진행되는 곳들 뭐 대부분 2억 내지 3억, 뭐 많게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 금액, 뭐 큰 금액이 필요하시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께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20대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투자에 많이 뛰어드시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도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지역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보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자체가 1억 미만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1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다주택자분들께서도 선호할 만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바로 취득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 다양한 혜택들과 그리고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실 만한 지역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용적률 700에서 800%.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20층, 30층 높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40층, 50층, 6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 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회기역 역세권이고요. 오늘 원룸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가격은 약 1억 9,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오피스텔 찾아보러 동대문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잖아요. 위치하고요. 어떤 호재가 기대될지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을 보시라고 이쪽 지역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대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지금 막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자금 갚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1,0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면서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죠. 오피스텔로 들어가면서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이다.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 받아보면서 소액 1,0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내부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역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회기역에서 약 1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역 바로 앞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건물 뒤쪽으로는 바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뭐가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주변에 다양한 학교들 그리고 상업용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대, 경희대, 경희의료원 병원시설이죠. 카이스트, 서울분원 그리고 고려대 이 아래쪽으로, 그 옆쪽으로 한국보건대, 바로 아래쪽에 서울시립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삼육의료원의 병원 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량리역이 가까이 있고요. 청량리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쪽 동대문구 지역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거를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대가 약 25억에서 27억까지 올라가는 것을 살펴본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를 해놓으셨다라면 분명히 재미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더욱더 커져 나갈 지역입니다. 청량리역과 회기역 이 사이의 거리는 약 15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이 사이에 서울시립대와 앞으로 서울시립대역도 생길 예정이니까 정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도 좋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집값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 회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휘경동과 휘경, 이문, 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니까 이런 지역들 못 노려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이문과 휘경 일대의 재개발 지역들은 지금 피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 철도 노선에 대한 개발 호재들과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는 다양한 거주시설들의 변화, 그리고 상업시설들의 확충,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쪽 회기역 일대에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저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 호재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에 앞으로 어떤 호재들이 생겨나갈지, 그리고 제가 이 오피스텔, 사실 제가 원룸형 오피스텔은 잘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면서 특히나 청량리역과 이 회기역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살펴본다라면 지금 늘어나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자, 바로 1인 가구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들 중에서 약 지금 3분의 1 정도가 바로 지금 1인 가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직장들은 서울에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재정이 안 좋은 학교들, 대학교들 아니면은 직장이 있지 않은 시골의 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처분을 하셔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처분하신 돈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은 투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 오르지 않다가 지금 처음 올랐었던 지역들과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집값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인 화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장, 서울이 중심입니다. 자,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서울 1인 가구의 특성입니다.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망과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80%가 45분 이내에 직주 근접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45분. 지금 청량리역이나 회기역을 이용해서 45분이라고 한다면 서울 전체가 바운더리가 됩니다. 자, 그만큼 대중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지역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82%의 임차 비율, 자가 및 무상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임차 수요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 말씀을 드릴 텐데 임차 수요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수요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바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요. 무엇보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집값 역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 소득 평균 월 170만 원, 평균 지출액 약 179만 원으로 소득액이 지출을 밑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생각만큼 이런 직장인들과 1인 가구의 소득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만 다 살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교통적인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도 분명히 오릅니다. 자, 오르지만 아직까지 저평가 받아 있고 그리고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아직까지는 부담되지 않는 곳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금액 대비 더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이 동대문구, 특히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까지 있었던 노후 시설들과 혐오 시설들, 청량리에 있었던 홍등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없어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말씀드릴 텐데요. 롯데캐슬 R65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합니다. 자, 이곳은 65층짜리 아파트 건물들과 바로 상업 건물들
오피스텔 건물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지금 실제로 청량리역을 찾아보신다라면 뭔가 커다랗게 올라가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0개 정도가 초고층 높이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롯데캐슬. 그리고 한양 수자인 역시 4개의 동에 59층 정도 높이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그 옆쪽으로 고층 다른 오피스텔과 아파트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쪽 지역은 이제 예전에 도곡동에 있는 바로 이제 고급 아파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환경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쪽 지역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바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GTX,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GTX 광역철도를 다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삼성역, 자 그리고 서울역 이 세 역만 GTX가 2곳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도 아니라 2개가 동시에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만 지나간다고 해도 이쪽 일대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던 거를 생각을 한다라면 2개가 동시에 지나간다? 이쪽 지역은 이제는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천지개벽이다라는 말들도 하는데요. 뭐 좀 과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의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철도가 지나가는 서울역과 청량리역인데 GTX까지 들어서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약 8개에서 9개 정도 노선이 지나가고 그 이외에 목적지에 따른 노선의 다양성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약 10년 뒤 정도에는 16개 정도의 노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서울역, 용산역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게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회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미 이 회기역을 통해서 2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걸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쪽에서 환승을 해도 되는데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사이에 서울 시립대역이 형성이 되어 있죠. 회기역, 오늘 말씀드린 위치의 오피스텔에서 바로 아래쪽에 서울 시립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 시립대 앞쪽으로 서울 시립대역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자, 바로 면목선이 되겠는데요. 자, 면목선 같은 경우에 바로 이쪽 청량리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서울 시립대역과 청량리역에 면목선이 들어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 메디컬 산업센터입니다. 자, 이쪽 청량역 일대가 왜 유명한가? 자, 예전부터 양령시장을 비롯해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시장들 그리고 다양한 유통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만큼 이쪽 일대 터는 바이오 산업센터를 위해서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서울 시립대역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서울 시립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2학기와 1학기 사이에 그때에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의 수요가 오는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수요 많고 1,000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 바라볼 수 있는 복층형 오피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어떻게 동대문구에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건지를 좀 알려주시고 차익을 위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반 오피스텔 아니고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1,0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 이거는 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투자를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매매가 1억 9,600만 원. 지금 시세에 맞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분명히 가격 확실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시세 직접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렴하면서 세를 맞출 경우에 자, 보통 1,000에서 한 2,000 정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조금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약 5,000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세를 놓으셔서 소액으로 하셔도 되시고 월세를 놓으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소액으로
한번 소액 투자하셔서 시세 차익 노려보시거나 향후에 월세 수익 목적으로 변화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 지역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바로 역에서 1분 거리, 역에서 정말 가까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소액 1,000만 원 정도대의 투자가 가능한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면적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동대문구 업무 지역과 이 대학교들의 수요 든든합니다. 자, 이런 수요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엄청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청약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제 혜택 든든하니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1,000만 원대로 투자 가능한 복층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인데요. 자, 경의중앙선 지나는 수색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서울 안에서 대표적인 방송가입니다. 바로 저희 은평구 수색동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이쪽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투자 금액까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위치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대한민국 방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계획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대한민국 내에 웬만한 방송국들은 다 이쪽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중파부터 다양한 종편 그리고 다양한 케이블 채널들까지 모두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수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쪽 지금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이 위쪽으로 수색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색역 위쪽으로 수색증산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이 수색역에서 바로 오른쪽 왼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 지역들입니다.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미 주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상암 수색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이 서부권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심 다양한 지역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부도심이라고 하죠. 자, 상암과 수색 일대에는 이쪽 서부권역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교통망 형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미 활발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완공 다 안 된 곳들도 있고요. 이곳이 전체가 공사가 다 끝나게 된다라면 정말 보기 좋은 뉴타운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격들도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마지막 뉴타운이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2016년도 6월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의 구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수색역입니다. 자, 이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기지 일부와 철도시설 이전 부지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업부지 일대를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2019년도 계속적으로 개발에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한 개발 계획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문화 복합 중심, 광역 생활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색 역세권 개발안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수색역입니다. 자, 이쪽 옆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상업용 부지를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업 업무 복합 거점으로 개발을 한다. 차량기지 인원을 통해서 DMC 산업의 비즈니스 지원 공간, DMC역 구역으로 통해서 광역생활 중심의 복합 환승 거점. 환승 거점 교통망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도 이쪽 일대에 생활적인 개편들이 전체적으로 쑥 일어난다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지금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3월 16일까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2020년도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거 2022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이쪽 일대에 획기적으로 철도 부지 일대 상당히 노후도 됐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았었던 좀 혐오스러운 철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자, 앞으로 이곳이 개발이 되기에 따라서 주변 일대 땅값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자, 바로 노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재개발이 된다, 어쩐다 하는 지역들 노후도 체크도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재개발이 될 것 같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한다. 노후도는 기본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아보게 된다라면 노후 충족률은 좀 낮아져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수색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왼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자, 노후도 이미 충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자, 환승 플랫폼에서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역세권 개발 사업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간 재개발로 전환을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노후도 이미 충족이 됐고요. 이 앞쪽에 이미 대단지 아파트들 형성이 되어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대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수색역 일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역 바로 앞쪽에 아파트가 생긴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더 고층에 더 좋은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 만큼 역세권 개발 사업과 민간 재개발 사업 모두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들 분명히 투자 금액이 높을 거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자, 아직까지는 저평가 받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서 내년 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매매 가격 4억 4천에서 약 4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또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전세에 놓고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걸 생각해 본다라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과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뉴타운의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도 좋은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최대 규모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수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의 메카이자 그리고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은평구 수색동에서 불량 원룸 주택 만나봤습니다. 전문인과 1:1 무료 상담 가능한 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회-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김원주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한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혹은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가능하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